와,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전체 공실입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아예 복도에. 한 가지 되게 좀 안타까운 건 뷰가 나오는 상품도 현재 채워지지 않으면 함께 침몰하는 게 있거든요. 와, 이게 진짜 이게 공실 봐요. 여기 1층 여기는 절대 안 채워지지. 완벽하게 공실이에요, 이 큰 건물이. 아, 저 촬영하면서 놀랍다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파이팅 팔콘입니다. 오늘은 한강변이 보이는 지식산업센터에 대규모 공실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와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착한 곳은 덕은지구라고 해서 거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역 자체는 고양시긴 하지만 DMC 바로 붙어 있는 곳 되겠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굉장히 대단히로 멋있게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위치가 좋은 곳에 잘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현장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딱 도착해서 봤는데, 와, 1층에 공실들이 많습니다. 지금 1층에 입주한 지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연 공실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공실들이 너무 많긴 해요. 그쵸? 저 반대쪽도 보면 다 공실이고 2층도 전부 공실이고 상층부에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창문이 그래도 저쪽에는 열려 있는 게 있는데 저게 입주를 해서 열려 있는 건지 환기 때문에 열려 있는지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건물이 정말 멋있게 잘 지어졌다, 그죠? 가운데도 저기도 뚫려 있고 정말 위쪽에서 보면 한강 조망이 정말 멋있게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로 내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섹터의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쪽에도 보면 저게 지식산업센터가 저기 지어져 있는 거고요. 왼쪽으로 보면은 주거시설도 저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주 근접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인력도 편하게 수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 위치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되겠습니다. 일단 1층을 와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죠? 이게 누가 봐서 이거를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너무 쾌적하고 좋죠. 진짜 좋아요. 저도 이제 사무실을 구한다면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발코니 여기가 한강뷰, 그러니까 한강에 붙어있는 위치잖아요.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궁금했던 지역이긴 해요. 과연 입주가 얼마나 됐을까. 개인적으로는 사무실은 뷰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제일 좋은 21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21층은 여행업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일반 빌딩 건물이 아니고 지식산업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개 업체 빼고 지금 여기도 공실이긴 하거든요. 20층을 왔는데 한 개 업체 디자인 회사가 있는데 딱 봐도, 그죠? 이게 뭐 공장인지 일반 사무실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서 근데 다리도 나오고 저 밤에 불이 나와서 정말 예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안쪽을 봤는데요, 안쪽은 하나 정도 차 있고 반대쪽 섹터도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층이 더 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강 조망이 되는 이곳에서는 이쪽 20층 정도면은 빨리 차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도 뷰가 나오는데 공실 업체 2개 들어가 있고 나머지 현재 다 공실이고 총 8개 호실 중에 2호실 빼고 6호실이 공실이고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강뷰가 안 나오네요. 안 나오고 여기도 앞 건물 뷰가 나오는데 여기도 뷰가 잘 나오는구나. 와, 여기 진짜 더 멋있다. 여기는 완전 양창에다가 와, 저 다리까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몇 개야? 6개 중에 2개 차 있습니다. 건물이 이제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가서 봤던 게 이쪽이고, 여기는 뷰가 나오고 일부 2호실들은 뷰가 나오고 일부는 건물에 가려지는 모양인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고층 말고 한 9층 정도 중간층의 현황이 어떤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강뷰가 나오지만 뭐 일할 때 누가 뷰를 보고 하냐, 월세 저렴한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저층은 더 잘 차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야, 여기도 다 비었네요. 두 개 호실 외에 다 비어 있어요. 아이고야, 어이구야, 여기는 어휴. 이 호실 8층인데 이 호실은 한 분이 다 분양받았나 봐요. 다 터져 있어. 아, 여기도 다 터져 있는데 아래층은 이렇게 넓게 분양을 했나 봐요. 와, 근데 뷰는 와 진짜 좋긴 하다. 진짜 좋다. 근데 큰 호실은 완전히 이제 텅텅 비어 있고요. 아, 일부러 특화를 하려고 호실 자체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제 터서 한 것 같아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 8층도 좀 차 있으면 좋겠다. 아까 그 위층에서 봤을 때 호실 하나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큰 호실도 큰 호실도 있고 작은 호실도 있어서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분양을 했나 보네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분양을 할 때부터 가운데는 틀 수 있게 가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못 트는 구조적으로 벽도 있고 틀 수 있는 벽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직 좀 분양할 때 그 구조도까지 보질 못했지만 틀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수요 때문에 고층은 꼭 큰 업체 들어오면 월세가 엄청 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뷰가 좀 떨어지더라도 저층으로 하고 그래도 뷰도 보면서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위쪽으로 칸막이를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이고야, 여기도 다 터져 있다. 여기도 통으로 다 터져 있는데요. 와. 와, 야 진짜 나 사무실 구하면 이런 데 구하고 싶다. 야 근데 이게 정말 일단 1차적으로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요. 야 여기는 다 비어있다. 지금 와 이거 어떡하지?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가산에 있는 그 어반워크라는 곳은 거의 다 이제 분양되고 임대가 거의 다 많이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여기 오시는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낮으면서 정원을 낀 듯한 한강뷰가 나와서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호실들로 되어 있는 층은 전체 공실입니다. 전체 공실.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근데 여기가 층수나 뷰에 따라서 분양가가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 당연히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도 올 때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강 조망이 되는 지식산업센터는 과연 어떨까. 나름 서울에서 가깝다는 교통이 나쁘지 않다는 곳인데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거고, 분양할 때는 당연히 분양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났을 거예요. 지금 PD님이 현장에 왔을 때는 현재까지 느낌은 어떠세요? 저는 건물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까지 비어있다는 사실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놀랐고, 일단 저는 한 가지 되게 좀 안타까운 건 함께 침몰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뷰가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당연히 분양가도 비쌌을 거고 월세도 더 높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뷰가 안 나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면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그냥 서울에서 가면 이 정도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 근데 문제가 뷰가 나오는 상품도 현재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도 월세가 내려갈 건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딱 이 폭도를 가운데를 두고 사무실용으로는 별 상관도 없지만 너무 답답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 여기를 분양 받으신 분들 또는 임대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발권은 그러면 그냥 싸면 싼 대로 그냥 임대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들도 결국에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료를 너무 낮게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매매할 때 일단은 매매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분양받은 가격보다 어차피 지금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월세보다 더 낮아지거든요. 더 낮아지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망하나 저렇게 해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월세를 또 그렇게 낮추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공실로 끝없이 방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예 싸기라도 하면 월세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도 들어오겠지만
그렇게도 안 맞추면 결국 공실로 많이 유지가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뭐 좀 한 점 여쭤봐도 돼요? 네네. 딱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 촬영차 왔거든요. 네. 이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입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작년 10월 입주라고. 작년 10월? 환경은 어때요? 되게 좋아 보여서 네, 괜찮아요. 시설도 깔끔하고. 시설도 깔끔하고 휴게실도 잘 돼 있고. 휴게실 잘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전에 다른 데 쓰시다가 일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들었는데 저는 11월 입사라서. 아 11월. 네, 입사시라서. 제가 이쪽으로. 혹시 그러면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신데 일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그 덕양구요. 덕양구. 덕양구에서 오긴 편하시겠다. 아니, 버스는 좀 불편하고. 왜요? 차로- 버스가 바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돌아서 오는 거다 보니 아. 차로 이제 한 20분 거리인데 아. 버스로는 1시간 반? 아직 맞아 노선이 다 네, 배정이 안 됐다 얘기 들어가지고 1시간 반. 그거 빼고는 이게 너무 좋죠. 네, 괜찮아요. 근데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직 다 안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보단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라. 그러면 이 건물 쓰실 때 제일 좋은 점이랑 그래도 좀 불편한 점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점은 주차도 잘 되고 주차는 잘 시설이 되고. 깔끔하고 깔끔하고. 단점은 먹을 때가 조금. 아직은 왜냐면 입주 세대가 많이 없으니까 가게를 오픈을 할 수가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할거님 그러면 이 뒤쪽 건물은 음.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또 오히려 오피스텔도 사무실 용도로 쓰면은 이쪽도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이게 그 에일리의 뜰이라고 오피스텔이잖아요. 처음에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 활성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들어오는 데는 혜택이 있어요. 취득세도 여기다 한 35% 혜택이 되고 재산세 혜택도 있고, 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처럼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세 상승도 최근 몇 년 되게 높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출이 잘 나와요. 매매 가격가 80% 가까이 대출이 많이 나오고,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담보 인정 비율 해가지고 대출 비율이 좀 낮거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혜택도 있지, 대출도 잘 나오지, 가치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많이들 선택을 하죠. 지금 아마 여기 공실이 더 많아 보이는 거,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쨌든 외형적으로도 크고 입주 업종에 대한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업체, 사진 관련 업체,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쟁을 하면 이런 일반 상업시설들이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생각보다. 와, 이게 공실 봐요, 여기 1층. 여기는 절대 안 채워지지, 여기. 그래 놓으니까 뒤에는 진짜 다 공실이야. 완벽하게 공실이야, 이 큰 건물이. 저 촬영하면서 놀랍다니까, 지금. 야, 여기서 보면, 여기도 2024년도에 준공됐거든요. 저기서 보면, 저기 화분 있는 세대 하나, 불 켜진 세대 하나,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에 저기 불 켜져 있는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여기 지금 공실이 많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현장을 잠깐 보니까 생각보다 공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40~50% 정도 찾고, 마피는 아니고 계약금 포기 상품도 나와 있긴 하던데. 여기는 시티는 나왔는데 지금 한강 쪽은 안 나와요. 한강 쪽은 한강 쪽은 그렇게는 안 나오고, 한강 쪽은 평당 임대료는 얼마 정도 지금 나와 있어요? 평당 2층 아니면 그 정도. 전용 평당? 그러니까 분양 평당 하면 한 4만 원 정도 꼴 되겠네요. 평수가 크면은 4만 원이 아니죠. 평수가 크면은 7만 원. 분양평당 정도 되고. 분양평당. 평수가 크면 조금 더 임대료가 있어요. 근데 저기가 진짜 문제긴 해요. 저기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좋은데 여기도 안 쳐줬는데 저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월세 내고 평당 임대료는 여기 아까 7만 원? 6만 원? 6, 7만 원이고, 그러면 안쪽은 4, 5만 원 선이겠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나왔는데요. 보여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죠? 한강 뷰가 나오는 프리미엄은 아직 소유자들이 다 등기를 쳤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뒤쪽은 좀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거는 아직 등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이라고 합니다. 정정해드립니다. 전체 공실인 이유는 아직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서 현재 공실이긴 한데, 아마 지금 앞쪽에 이렇게 공실이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오피스텔이 채우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할거님 그러면 이런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산업센터가 대한민국에 보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성동 알죠? 성수동. 성수동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성동구의 30.6%, 이게 한 1년 전쯤 자료이긴 하지만 송파구의 5.7%, 영등포구의 10.3%, 그리고 구로와
금천구에 49.6%가 있고요. 강서구에는 3.8%,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권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그 섹터에 있는 공장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지식산업센터를 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혜택을 보잖아요. 내가 매입을 하고 들어와. 그런데 이게 시설이 보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월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일반 상가보다. 거래도 잘 되고 투자의 목적으로도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부동산 시장의 붐을 타면서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어요. 그럼 이런 지산은 일반인 분들도 투자처럼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편법을 많이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아까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뭐 중도금도 무이자의 대출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 근데 사업을 하다 안 될 수가 있죠. 망하잖아요. 폐업을 하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임대업을 넣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랬을 때는 일반 상가들보다 월세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매매 차익도 있다 보니 이거를 편법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면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로 이런 매물들을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상승기 끝자락에 정말 엄청 많이 지어졌고, 문정뿐만 아니라 성수동 여기 해가지고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물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한 사이트 더 보시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야씨. 와. 공장 문처럼 이렇게. 와. 와, 씨, 왜 이래? 여기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아예 복도에. 아, 여기는 또 섹션 오피스처럼 돼 있구나. 지금 무작위로 한 개층을 와봤는데요. 지금 2층에는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 한강뷰 나오는 곳들도 제 느낌은 한 30% 정도 느낌이긴 했었고요. 30%나 40%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장도 보면 이렇게 전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데 생각보다? 층이 아예 다. 건물인데 여기 이 건물 전반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쵸? 약간 외부에서 봤을 때 한 두 개 군데 불 켜져 있는 거 외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순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렇게 옆에도 이제 6월달에 등기 친다고 하니까 오피스텔 시설도 등기를 치고 나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다. 인포메이션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네, 이렇게 지금 덕은지구에 한강변을 바라보이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로 엄청 많다고 해서 현장을 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그 한강뷰의 프리미엄, 그리고 일산 지역과 서울, 그리고 직주 근접의 혜택들 때문에 입주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큰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시장 분석을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짓고 나서 공실로 이렇게 방치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역시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무리 주식보다 더 시기를 작게 타는 안정자산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시기와 경제 상황이 맞물리면 정말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시기에 맞게 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기의 풍파를 이겨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시장 흐름도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시행사가 분양하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장점들만으로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한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의 무덤 공실천국이라는 곳은 단순히 1, 2년 만에 여기가 모두 다 채워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지금 현장을 점검해야 될 곳이 있다면 제가 현장을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